처음부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짓이지 않나? 형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오스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스틴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직장 내에서 좀 수치스러운 성추행을 당하고 계신다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제가 직장 내 성추행 때문에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 나갔었는지, 또 그 고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우선 지금 피해를 당하시는 여성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신다면 본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 그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조금이라도 두둔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내가 나를 상처내는 일이니까요.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한번 해보자면, 저는 첫 아이를 낳고 2019년 또 하반기쯤에 갑자기 불현듯이 음악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있는 학점운행제를 통해서 그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졌어요. 주부이지만 제가 주체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학위를 마치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는 수제버거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였고요.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남자 사장은 사무실에서 마케팅을 하고, 여자 사장은 주방 일이나 그 카페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들을 맡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카페가 신축 빌라 건물의 1층에 있는 상가였는데, 그 옆에 붙어 있던 주택에 작은 단칸방을 하나 얻어서 그곳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사무실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주거 형태의 단칸방이어서 그 작은 방에서 거의 둘이서 작업을 하는 날이 대다수였죠. 남자 사장은 딸 셋 키우는 아빠였고, 나이도 저희 아빠뻘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심지어는 첫째 딸이 저와 2살 차이 나는 성인이었어요. 제가 이 카페에서 3개월이 채 안 되게 일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자꾸 일은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라.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영상을 들어서 막 보여주면서 이것 좀 봐라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기 옛날 얘기, 뭐 허세를 부린다든지 뭐 그런 자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직감이 있잖아요. 뭐지? 이 사람이 지금 남자로서 나한테 어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번 출근도 하고 이야기도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선을 넘는 약간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소한 터치인데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계속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니까 뭐 계속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서 작업하니까 힘들지 하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주물러 준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도 화이팅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손을 가지고 가서 악수를 한다거나, 이거 외에도 말은 다정한데 행동은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딸이 많아서 나를 딸처럼 생각하나 했는데, 몇 번이고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짓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 나쁘고 싫은데 단호하게 말도 못하는 내가 좀 싫고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한번 말해봤어요. 신랑이 그만두라고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하게 그러면 네가 당한 거를 한번 메모장에 기록해놔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의 말이나 행동, 접촉으로 좀 수치심이 느껴진 모든 일들은 제가 메모장에 시간, 날짜, 내용, 뭐 구체적으로 한 3줄 정도로 요약해서 적어 놨었고요. 딱히 고소를 하겠다고 메모를 해놓은 건 아니었지만 이 메모가 나중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줬죠. 제가 고소를 진행하다가 알게 된 건데,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없는, 둘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메모로 기록을 해둬서 더 기억도 확실하게 나고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 없이 수월하게 고소가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성추행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 남자 사장이 완전 도를 넘어서 남편과의 잠자리는 어떠냐 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날부로 그냥 메시지로 바로 나 이제 더 이상 못 나간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지금까지 참아왔었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수치스럽고 싫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장들의 행동을 꼬집어서 제가 메시지로 보냈거든요. 그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아 진짜 미안하다, 난 몰랐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진짜 자기가 다 잘못했고 미안했다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명확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메시지라서 나중엔 확실한 증거물로 채택도 됐었어요. 사과를 받아낸 메시지나 뭐 그런 통화 기록 같은 것들도 고소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되니까 증거물로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다 보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아 너 거기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런 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좀 참아라, 그냥 어렵다 생각하고 뭐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참아라. 여자인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참으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서 반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때부터 정의감에 불타던 사람이었나 봐요. 제가 하나에 꽂히면 그 호기심이 충족될 때까지 파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성추행에 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고 막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그래서 그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글을 보고 느낀 거는 당장 화가 나고 그 수치심이 들더라도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고소를 하지 말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여성의 인권, 그리고 가정폭력, 성추행, 성폭력, 뭐 스토킹 등등 다양하게 여성들이 문제를 겪고 있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직접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는데, 저도 이 블로그 글을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글 쓴 이분이 한국 여성의 전화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도 구해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직접 고소를 하러 가셨다가 남성 경찰관님이 이건 단순 추행이라서 고소가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 여성의 전화에 인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고소가 진행이 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듣고 왔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그 경찰관님이 어버버거리시면서 이제 상관을 불러온 거죠. 다른 분께서 오셔서 아 저분이 뭘 잘 몰랐다,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고소장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화가 나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면 남성인 경찰관 분을 잘못 만났을 때는 별거 아니라는 듯하게 고소도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경찰서로 가지 마시고 한국 여성의 전화에 일단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소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어서 대구 센터를 소개해줘서 그 소개해준 곳에 가서 심리 상담도 받고 담당 변호사가 선정이 되셔서 고소장을 제가 가서 직접 쓰지 않고 그 변호사 분께서 제 모든 증거물과 진술들을 통해서 고소장을 직접 쓰셨고 그리고 대신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쪽에서. 그 후로는 물론 경찰서에 가서 4시간 동안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제가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롭고 불편한 일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과정을 단축시킨 거죠.
제가 받았던 사과 메시지와 제가 기록해뒀던 메모 총 9회 중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8회를 인정받아서 재판이 진행됐었어요. 이 이후로 제가 고소를 진행하고 진술을 한 뒤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행 속도가 좀 꽤 더뎠지만은 가해자는 그 조사에서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자기는 모르겠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모르겠다고 일관하는 뻔뻔함을 보여줬죠. 그래서 더 분노에 찬 마음으로 저는 선처해줄 마음도 없었고 합의해줄 마음도 없었고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얼마 뒤에 변호사로부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 뭐 생각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 합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물었더니 그 변호사님이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최대치는 1,000만 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길래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가해자 측에서 지금 가진 돈이 500밖에 없으니 나머지 금액은 계속해서 갚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합의는 없는 걸로 하고 돈도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한 이틀 뒤에 다시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1,000만 원 줄 수 있다고, 알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 사장에게 전과가 있었던 거죠. 그게 성추행이나 뭐 성범죄에 관련된 그 전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과가 있으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가중처벌이 돼서 더 많은 처벌을 받는 징역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고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거의 1년 걸렸을 거예요. 1년 만에 1,000만 원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답니다. 제가 이 고소를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내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그 가해자가 바뀌었을까요? 그건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한 4년 정도 된 이야기고 그 기간 동안 사회적인 분위기나 간습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라고 또 웃으면서 대해준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하게 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추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 여성분들이 당당하게 응징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고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지극히 사적인 웬만하면 잊고 살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찌됐던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말로 꺼냈을 때 나한테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난 제 경험과 상처를 마주하고 나니까 힘든 고소 과정을 진행한 제가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되기를 꿈꾸며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스틴 월드에 찾아와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언제나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